12월 3일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에이작스 접목을 해봤었는데요. 지금 저는 백엔드가 가동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했었던 거에서 좀 이어서 진행돼요. 백엔드가 가동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누르면 당연히 에러 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발할 때는 이제 백엔드는 스프링 부트로 따로 가동을 시키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백엔드가 이제 노드.js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프론트엔드를 가동할 때도 얀 스타트 명령으로 따로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백엔드도 백엔드 가동 명령어를 따로 이렇게 날려야 된다고요. 자, 요런 부분을 조금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도 한 줄만 작성하는 거니까 바로 파일 열어서 같이 수정하세요. 패키지.json을 열어보면은 여기 스크립트라고 되는 부분에 스타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얀 한 칸 띄고 스타트라고 날리면은 이 명령어가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뒤에다가 우리 논리연산자 오어 처리할 때 쓰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 하나를 같이 날려요. 그러면 얀 스타트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이 돼요. 그럼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동시 가동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얀 스타트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백엔드 가동되고 조금 있다가 리액트 가동 메시지 같이 나오죠. 백엔드하고 프론트가 명령 프롬프트 하나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프링 부트로 해도 스프링 부트 자체는 컨트롤러가 뷰까지 같이 건드리니까 백엔드랑 프론트랑 항상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도 이렇게 같이 가동시키고 나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걸 열어볼 일은 없겠지만 여기 경로가 있어요. 지금 서버가 소스가 있는 경로로 제가 출력을 해놨어요. 여기 폴더 열어보면은 대충 만들어서 코드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 백엔드 코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같이 수정을 해. 같이 열어갖고 수정할 일이 있으면 백엔드도 수정하고 여기서 프론트도 수정하고, 그쵸? 그럼 이때부터 풀스택이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스프링부트 MVC 혼자 다 하죠. 프론트엔드는 거기서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웹 퍼블리싱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원래 웹 개발자가 하던 MVC 패턴에서 뷰만 걷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거는 웹 퍼블리싱의 연장선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스프링 개발자가 하던 거를 컨트롤러 전문 개발자와 뷰 전문 개발자로 나눠 놓은 건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다시 합쳐놓고서 풀스택이라는 없던 용어를 만들어냈어. 완전 진정한 창조 경제. 이게 뭐 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혼자 다 했는데 당연히. 갑자기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더니 다시 풀스택이래. 그러니까 웹 개발 오래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웃겨 보였어요, 이게. 왜냐면 옛날에는 당연히 혼자 그냥 백엔드, 프론트엔드 혼자 다 하던 거였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게 튀어나와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라고 나눠서 얘기를 해. 그리고 그게 한 5년도 못 가더니만 갑자기 풀스택 개발자라고 다시 지들끼리 합쳐. 그게 요즘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개발자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꼬꼬마들이 지들끼리 좋다고 그냥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할 때 보면은 처음에 개강할 때쯤에 보면은 혼자서 이제 뭔가 선행학습 같은 거를 잔뜩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좋지. 근데 그게 주로 정보를 얻은 게 인터넷에 그런 커뮤니티나 유튜브 같은 데서 정보를 얻어오는 애들은 되게 어줍지 않는 정보 갖고 와서 되게 아는 척을 해. 그런 애들, 우리 반엔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런 사람 들어오면 솔직히 수업할 때 포기해요. 자기만의 아집이 너무 많이 쌓여갖고 잡아줄 수가 없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중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하는 얘기 안 듣고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또 꼭 학원 가면 또 학원에서도 공부 안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앞에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거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다는 애들. 그런 경우가 꼭 그 이상한 유튜브 같은 거 보고서 이상한 정보 갖고 오는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몇몇 유튜브가 있어요. 되게 제가 꼴 보기 싫어하는 유튜브가 있어. 걔네들의 특징이 저거야. 그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은 한 10분 공부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해봐서 알죠. 6개월도 시간 짧죠 이제. 개강할 때는 6개월 어떻게 버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은 6개월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거야.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6개월 동안 어지간하게 독하지 않으면은 이 수업을 다 따라오기가 힘들어. 자, 어쨌건 패키지.js는 이렇게 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같이 가동을 시켰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기 패키지 설치되어 있는 것들 중에 보면은 리액트 로더 스피너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를 어저께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를 안 했더라고요. 리액트 로더 스피너라고 보면은 스피너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로딩할 때 뺑글뺑글 돌아가는 애예요. 자, 여기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왼쪽 메뉴에 보면 컴포넌트,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포넌트들의 종류가 이렇게 제시가 돼요. 하나씩 눌러보면은 어떤 모양인지 이제 감이 와요. 그리고 밑에 예시 코드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돼. 뭐 이런 식으로요. 단톡방에 이 주소를 올려놓을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찾는 거예요, 각자가. 별게 다 있네. 웹에서 로딩바를 보여주는 경우는 이게 대부분 로딩바 나오면 무조건 AJAX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AJAX라고 하는 거는 백엔드한테 네트워크로 뭔가 값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오는 용량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제이슨 파일이 용량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어차피 글자로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용량에 대한 게 아니라 통신 속도에 대한 로딩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백엔드한테 지가 데이터를 다 받아오기 전까지 지가 용량을 몇 메가를 받아왔는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웹에서 로딩바 처리하는 건. 그냥 진행 중이다 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절대 몇 퍼센트 진행됐는지는 원리상 그게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이게 보면은 아마 그 아이콘 폰트에다가 CSS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제일 쉬운 건 흔히 말하면 움짤 있죠. 움짤을 그냥 화면 가운데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CSS로 숨겼다가 AJAX 처리하기 전에 화면에 표시. 그리고 AJAX 끝나면 다시 디스플레이 속성 써서 숨기는 거죠. 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서 여기 이 코드를 쓸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AJAX 구현했던 거 index.js죠? 자, 여기서 로딩바 컴포넌트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비지블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게 true면 화면에 나오는 거야. 일단 이 코드를 갖다가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가운데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 로딩바에 적용되는 클래스 이름이고요. CSS 클래스 이름이고, 래퍼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CSS를 내가 덧대고 싶으면은 대라는 여기다 표시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화면 중앙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AJAX 받아오면 여기 떠 있어요. 근데 보통 로딩바는 화면 중앙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래퍼 스타일에다가 약간의 CSS를 덧댑니다. 포지션 속성 주고 Z 인덱스 바짝 당기고 레프트 탑 50%, 트랜슬레이트로 마이너스 50% 주면은 화면 중앙에 와서 붙겠죠, 이렇게. 자, 이제 얘를 AJAX 처리하기 전후에 요 비지블 속성을 true false로 바꿔요. 얘를 false로 바꾸면 화면에서 안 나와요. 얘를 true로 바꾸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용할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AJAX 전후에 이 변수 값을 핸들링 해주면 돼. 그럼 그 변수 값에 의해서 화면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화면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변수는 상태값이었죠. 자, 그 다음에 width, height 값도 뭐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해도 되겠죠. 뭐 좀 작은 것 같다 싶으면은 이렇게 100 정도 줘도 되고요. 좀 커졌어요. 자, 로딩 상태를 처리할 상태 변수 const 로딩, 그 다음에 set loading은 use state, 그 다음에 처음에 기본값 false. AJAX 처리하기 전에 로딩 상태임을 표시합니다. set loading은 true. AJAX가 끝나면 이 트라이문을 온전히 빠져나오면은 AJAX한테 데이터 다 받아온 거예요. set loading false 이렇게만 해주면 이 로딩이라는 상태 변수를 여기다가 걸어줬을 때 알아서 AJAX 처리 전후에 로딩바가 잠깐 나왔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백엔드, 이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지금 같은 컴퓨터에 작동하는 거잖아요. 전에도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 로딩바 한번 넣어봤었는데 이게 로딩바가 되게 방정맞게 잠깐 나왔다 사라져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상용화로 올리고 나면은 확실히 다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딩바 컴포넌트의 사용 방법을 소개를 한 겁니다. 요 예제는요. 자, 코드 정리 좀 할게요. 어디서든지 자주 쓸 것 같은 이 코드를 별도의 재사용 가능 요소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예제는 그대로 두고요. 자, 그래서 컴포넌트 폴더 안에 spinner.js라고 하나 놨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아까 제가 사용했었던 컴포넌트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표시할지 여부, 그리고 가로 크기, 세로 크기만 props 변수로 담았습니다. 그러면 얘를 사용하면서 스피너 하면서 로딩은 true, width는 뭐 70, height는 70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요 로딩 변수만 세팅해 주면은 얘가 여기로 들어올 거고 이 변수가 아까 화면 표시 여부에 세팅이 될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은 뭐 const loading set loading 한 다음에 use state fails 이렇게 해놓고 이 로딩 변수를 걸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rops로 전달되는 데이터 타입도 선언을 해줬고요. loading width height. 그럼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스피너라고 하는 녀석을 HTML 태그처럼 사용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케이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뉴스카드 컨테이너라고 하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쓰고 있죠. 이 뉴스카드 컨테이너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위쪽에서 이렇게 CSS를 담고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는 리액트 같은 경우에 이것도 개발자마다 스타일은 다른데 적어도 제 스타일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하나 있으면은 걔한테 적용할 태그 구조와 얘한테 적용할 CSS를 이렇게 같은 파일에 짜서 한 파일 안에서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시켜요. 근데 만약에 이 CSS를 다른 데서도 똑같이 CSS를 쓰고 싶어. 프로그램 코드는 좀 다른데.
그러면 얘만 별도의 파일로 뽑는 거예요. 임포트 스타일. 뭐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 안에 카드.js 라고 해놓고 스타일드 컴포넌트만 임포트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안에서 뉴스 카드 컨테이너라고 하는 CSS 덩어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얘를 이 CSS 덩어리만 익스포트 시키는 거야. 이렇게요. 얘는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CSS를 갖고 있는 UL 태그 덩어리예요, 그냥. 그러면 다른 JS에서 임포트 뉴스 카드 컨테이너라고 해서 좀 전에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임포트를 해오는 거죠. 그럼 왼쪽에 있는 이 JS 파일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직접 갖고 있지 않아도 얘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JS 파일에서도 얘를 임포트해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CSS를 재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 예제를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처음에 그 리액트를 실제로 제가 업무에 적용을 할 때 이게 파일이 너무 잘게 쪼개지니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덩어리 하나 안에 들어가는 애들을 다 파일 하나에 몰아놓는 방식으로 저만의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필드 나가셔서 리액트를 회사에서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잘자잘한 거 하나하나 다 임포트 할 수 있게끔 파일을 쪼개놓는 사람들도 있어. 이게 더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게 더 깔끔한 코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2군데 이상에서 재사용할 코드면은 그렇게 하지만 파일이 너무 많이 분리됐을 때의 그 어려움은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겪고 있어. 뭐 하나 수정할 때마다 서비스 열었다, 매퍼 열었다, 컨트롤러 열었다, 헬퍼 열었다, 왔다 갔다 정신없죠. 파일 열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왼쪽에 파일 트리가 소스 양보다 더 길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파일 개수가 2만 개 넘어갔던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나 혼자 하는데. 나중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파일이 너무 많으니까 못 열더라고요. 그때 학을 끼워갖고 웬만한 파일 잘 안 쪼개 사실은. 스프링에서 파일 쪼갠 거는 전 세계 거의 표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개발자들이 그걸 규격처럼 쓰고 있어서 그러는 건데 다른 거 할 때는 웬만하면 저도 파일을 잘 쪼개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파일을 쪼개는 거는 표준화된 어떤 규칙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실무에 나가서 리액트를 적용할 때는 우리가 공부한 거랑 개발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를 충분히 염두하셔야 돼요. 스프링은 누가 짜건 간에 다 똑같을 거야. 거의 90% 이상 똑같을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안 그래. 뉴스 카드 컨테이너 쪼갠 거는 되돌릴게요. 카드.js는 제끼고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을 적용을 해서요. 컴포넌트 안에 table.js라는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이 파일은 테이블 태그를 재정의한 거고요. 테이블에 접목할 수 있는 간단한 CSS, th 태그, td 태그 해서 접목을 했어요. 이거 아마 수업 때 한번 나왔을 거예요. 이 스타일리스트.
이렇게 해서 스타일 시트 덩어리를 익스포트를 시키면은 CSS를 내장하고 있는 나만의 테이블 태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리액트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그럼 컴포넌트 두 개를 추가를 했으니까 app.js 쪽에서 우리 쓸만한 백엔드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해볼까? 뉴스는 했고 얘는 지겹죠 이제. 타이타닉? 이거 해볼까? 그래. 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실제 탑승자 명단이에요. 파스칼 케이스. 카멜 케이스는 중간중간에 대문자가 들어가는데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카멜 케이스고요. 낙타 머리가 등보다 작잖아.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파스칼 케이스. 뭐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 리스트라고 있으면 얘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선택하고 이제 명령어 열어서 스네이크라고 검색하면 스네이크 표기법으로 변환이라고 떠요. 이거 누르면 스네이크 표기법으로 바뀌고요. 이거를 카멜 케이스라고 선택하면은 카멜 케이스로 바뀌고, 파스칼 케이스라고 선택하면은 파스칼 케이스로 바뀌고. 개발자는 마우스에 손을 최대한 덜 대야 돼요. 저도 한동안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손목이 한번 다시 아작나니까 요즘 어제부터 마우스에 손을 잘 안 대고 있어요. 수업하면서 이렇게 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쓰고 있는데. 자, 그럼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스피너랑 테이블 두 개 좀 써볼게요. 여기서 import 타이타닉 from pages 밑에 타이타닉. 그럼 이 안에 있는 index.js를 가져오는 거죠. 또 만들겠습니다. 자, 리액트 컴포넌트 기본 초기화를 하고요. 자, 어제 했었던 예제를 최대한 재사용할 거예요. use state, use effect. 절차만 얘기할 테니까 이 쓰는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되짚어 보면서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엑시오셀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import 테이블
임포트 스피너 두 개를 가져왔어요. AJAX 결과를 저장할 상태 변수입니다. const 타이타닉 데이터 set 타이타닉 데이터는 use state. AJAX 결과를 담을 거니까 배열로 준비할 거예요. 우리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데이터를 보면은 스프링부트부터 이런 규격을 지금 계속해서 지키고 있거든요. 스테이터스 값, 그 다음에 상태 메시지, 타임 스탬프, 요거 세 개는 무조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스프링에서 만드는 레스트풀도 지금 이 구조예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 객체 안에 DB에서 가져온 결과값이 들어가요. 목록 조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배열이겠죠. 그 다음에 단일행 조회 내지는 인설트나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단일 제이슨 객체일 거고요. 에러가 났을 때는 스테이터스나 메시지 같은 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에러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기본적인 성공 상태에서는 아이템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 변수에 저장하는 녀석의 기본값은 아이템을 저장할 거니까 이 아이템의 형태에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이템이 배열이니까 얘도 배열로 담은 거고, 만약에 얘가 단일 제이슨 객체라고 하면은 얘도 그렇게 잡아주면 되고, 얘를 담을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로딩 상태 처리할 상태 변수도 하나 준비하고요. 페이지 컴포넌트 렌더링과 동시에 실행되기 위한 훅. 화면이 열리면서 뭔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 있었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능이 필요해. 그러면 무조건 리액트는 유즈 이펙트에 콜백 함수 걸고 빈 배열, 이 구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AJAX 처리를 위한 비동기 구조, async 함수 열고 닫고, 이거를 괄호로 묶었어. 우리가 함수 호출할 때 헬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펑션 헬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펑션을 화살표 함수로 바꿔. const hello equal 화살표 이렇게 바꾼 거죠. before AJAX 처리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async 걸고요. 그럼 얘를 화살표 함수로 바꾸면 const 이름이 먼저 오죠. 이것도 지금 문법 에러 아니에요. 익명 함수 구조로 바꾼 거니까 여기서 얘를 화살표 함수로 바꿔. 그러면 펑션 키워드 빠지고 이 사이에 화살표 들어가죠. 요 헬로가 밑에 있는 요 이름이니까 요만큼의 덩어리,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연산자 우선순위 하나 걸어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인 거야. 그러면 함수를 정의함과 동시에 바로 실행하는 즉시 실행 함수라는 구문이 나와요. 네, 전에 설명했었어요.
자, 여기서 let 데이터는 null. 그 다음에 set loading true. try. 데이터는 await axioself.get. 타이탄. 캐치. 에러 났을 때는 에러 메시지 뿌려주고 중단. 자, 그러면 미리 준비한 요 상태 변수에다가 AJAX 결과 반영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데이터 던져주고, 그 다음에 set loading fails. 자, 그럼 이제 얘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데에다가 AJAX 결과를 받아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가 잘 받아왔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 데이터가 잘 받아와줬는지를 봐야 되니까 일단 이 데이터를 어디에선가 콘솔.log으로 찍어요. 그러면 이 콘솔이 잘 찍히면은 상태 변수 반영됐을 테니까 이제 이걸 화면에다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개발자 도구 열어놓고 타이탄이 들어가면은 데이터 들어왔네.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아이템인 거죠. 데이터를 여기다 걸어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아이템을 걸어야지. 백엔드한테 받아온 이 전체 데이터가, 이 전체 내용이 데이터야. AJAX가 리턴해 준 거야. 근데 화면에 출력할 건 이 아이템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아이템만 상태 변수에 담아요. 자, 그럼 이제 만든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테이블 구성을 좀 해볼게요. 자, 제이슨 구조는 이따가 요거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얘가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데 아이디가 승객 번호, 그 다음에 네임은 승객 이름, 그 다음에 성별, 에이지, 나이, 그리고 얘가 그 동급자 수, P클래스가 객실 등급이고요. 동급자 수가 사실은 요거 두 개거든요. 요거랑 요거. 뭐냐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탔는지 여부랑, 그 다음에 자녀 혹은 배우자랑 같이 탔는지 여부예요. 그 다음에 티켓 번호, 그리고 지불한 요금. 얘는 탑승지. 탑승지가 총 3군데였더라고요. 이게 이 당시에 배가 그 3군데를 거쳐서 이제 갔더라고요. 얘가 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서바이벌. 생존 여부. 그 당시 실제 데이터예요, 여러분. 요거를 대충 이렇게 표로 만들 거예요. 그럼 반복 돌아야겠죠? tbody 데이터.map을 돕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안에서 한복 돌면서 하나씩 찍어주면 되죠. 성별,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동승자 수는 이제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님 수를 더했고요. 객실 등급, 그 얘는 방 호수, 티켓 번호, 요금, 그 다음에 탑승지와 생존 여부. 아, 타이타닉 데이터였죠 아까. 타이타닉 데이터. 이게 데이터 양이 좀 커요. 그래서 받아오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만든 CSS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 테이블. 이렇게요. 자, 여기에 표시되는 데이터 중에 보면은 백엔드에서 주는 값 중에 성별값, 그 다음에 탑승지, 그리고 생존 여부는 트루페일스니까 지금 문자열로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얘는 여기까지, 요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라벨.js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얘는 그냥 스타일드 컴포넌트예요. 성별, 탑승지, 생존 여부를 표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별을 표시하기 위한 라벨, 탑승지를 표시하기 위한 라벨, 그 다음에 생존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라벨.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익스포트 할 때는 디폴트 없이 중괄호로 감싸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의 핵심, 그 전반적인 주제가 그 리액트에서 코드를 재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일단은 밑에 거 두 개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요. 밑에 거 두 개는 생각하지 말고 콘스트 성별 라벨 컴포넌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놓고 리턴, 얘를 태그처럼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CSS가 얘한테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성별값에 따라서 성별이 참이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CSS 값만 적용되면은 여기에 있는 CSS 값만 적용되면은 얘가 이제 접목이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CSS 그 리액트예요. 이렇게 짜는 게 지극히 정석이야. 조금 더 얘한테 성별값을 토스하는 거야.
그럼 보통 리액트는 얘를 쓰는 거죠. 얘가 이제 HTML 태그처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간다고. 그 다음에 뭐 남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값이 일로 들어와서 화면 출력에 일단 쓰이고, 스타일드 컴포넌트한테 전달되니까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그 값을 받아서 남자면은 파란색, 여자면은 뭐 분홍색,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죠. 이게 지금 정상이야. 리액트 스타일 컴포넌트에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하려는 거는 이 성별값에 따라서 CSS로 글자 색깔을 좀 다르게 주면서 표시되는 텍스트를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복잡한 HTML 구조가 아니고 고작해야 남자 여자 출력하는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이중 구조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걷어냈어요. 얘를 바로 쓰려고. 대신에 CSS에는요 비포라고 하는 가상 클래스가 있죠. 여기에 컨텐트라고 표시하면은 뭔가 CSS가 간단한 텍스트는 삽입해 줄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활용해서 얘한테 성별값을 보내면 그 성별값이 남자일 때 글자 색깔과 컨텐트를 설정해 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컴포넌트들도 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라기보다는 CSS 지분이 더 많은 코드예요, 지금. 달러는 빼자. 변수 이름에 달러 붙은 거만 좀 뺄게요. 이게 제가 그 개발자들한테 CSS 해야 된다라고 우리 CSS 공부할 때 되게 많이 강조했었는데 이게 그 이유 중에 하나야. CSS를 다루면 개발 코드가 확 줄어요, 진짜. 쓸데없는 컴포넌트 선언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CSS를 하고 뭐 안 하고에 따라서 CSS를 안 한다면 여기 밑에다 임명함수로 들어가는 컴포넌트 하나씩 더 만들었어야 돼. 그거 안 하고 CSS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그러니까 CSS를 능숙하게 잘 다루면은 진짜로 개발 코드가 한 40% 정도로 코딩 안 해도 되는 코드가 돼요. 근데 아직도 제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CSS 안 하려고 들어요, 진짜로. 저는 개발 01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개발하는 사람들. 무슨 똥꼬집인지 모르겠어, 사실. 그만큼 CSS를 잘 다루면 개발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야. 자, 어쨌건 얘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사용을 해야죠. 일단 얘도, 아이고, 참. 일단 얘도 내보내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index.js에서
조금 전에 만든 라벨스 다시 가져오고요. 아, 이름이 라벨스였구나. 그럼 이제 얘를 접목을 해서 성별값 같은 거 사용하는 부분을 수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별을 표시하기 위한 라벨에다가 성별값을 프롭스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제이슨 객체가 갖고 있는 값이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럼 그 값에 따라서 CSS가 선택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거 하나 넣어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탑승지와 그 다음에 생존 여부 값도 같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탑승지가 왜 저거 하나만 있지 계속? 잠깐만요. 아, 달러 표시 안 뺐구나. 네. 그게 들어가요.